상담과 복제. 네 번째 마지막 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입니다. 상담과 복제. 어, 많이들 하실 거예요. 예, 상담과 복제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신에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고 있는 행위고 하고 있는 습관이고 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도 오늘 들으시면서 조금 더 내가 이렇게 발전시키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어떠세요? 요즘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출근을 했는데 재택근무할 때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혼자. 왜냐면 방 안에 혼자 있고 노트북 얘기하고 헤드셋으로만 얘기하고 회의하고 나머지 또 혼자 일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가끔 벽이 말을 걸 때가 있대요. 선배 상황을 얘기한 거 보면 벽이 나에게 말을 걸면은 그 중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과연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어떤 생각이든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이었으면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걱정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의 무기가 시간, 그 다음에 언어,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 언어, 마음. 어, 누구에게나 24시간의 시간은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그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낭비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예. 제가 아는 여러분은 그렇지 아닐 뿐더러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지 않지만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시간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와 그렇지 않느냐. 즉 어떤 길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와 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밀도, 시간은 같습니다. 물리적인 양은. 하지만 그 시간이 느껴지는 밀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목표를 가진 사람은 말을 세련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세련되게 할 뿐만이 아니고 그 열정이 담긴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기, 그죠? 시간의 밀도를 높여서, 그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련된 말로써 누군가를 대하고 살고 있으며 진행하고 있는지, 예.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 시간을 응축시켜서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40세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시간을 응축시켜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라. 제가 왜 갑자기 40세 혁명이라는 얘기를 책을 끌냐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 회사는 1년에 2번 정도 이제 팀원들에게 이제 인사고과 관련해서 또 본인의 어떤 목표 관련해서 1년에 2번 정도 면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한 번 하고 겨울에 한 번 하겠죠? 뭐 이번 여름에 하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고민을 털어놔요. 그 친구 나이가 39세. 예. 굉장히 저도 가졌던 고민이고 그 친구도 갖고 있는 고민이라 제가 이제 그때 즐겨 읽었던 40세 혁명이라는 책을 줬어요. 예. 사실 주기 전에 저도 예전에 읽었던 책이라 기억이 안 나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제대로 읽었더라면,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시간을 응축시켜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라. 시간을 응축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잘게 쪼개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랑 똑같죠.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행위를 일어나는 거죠. 뭐 시간의 그 밀도를. 과연 여러분은 하루에 아니면 한 달에 아니면 일주일에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좀 더 쪼개서 쓸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 건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갖고 있는 시간을 무기로 만들 수 있고 그 무기로 정말 많은 결과를 내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마감 시간을 스스로 정의 능력을 극대화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마찬가지고 우리가 학생 때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학생 때 지겹게 시험을 봤죠. 그 시험이라는 게 사실 없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이 없었다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없었다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시험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나마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고 이해했고 공부했고 준비했거든요. 직장인은 실적이라는 게 있죠.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영사업가든 뭐 기업가든 다 목표와 실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실적이 어느 시간에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면 그 실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마감 시간이 있고 주어진 시간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주어진 시간, 그 마감 시간을 누가 정하냐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그 마감 시간을 누가 정하십니까? 예. 내가 정하십니까? 스스로 정하십니까? 아니면 타인이 정해줘 놓은 시간을, 아니면 달력이 정해놓은 시간을 여러분 마감 시간 정해놓으십니까? 예전에 한번 어떤 리더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매월 30일과 31일이 어떻게 보면 마감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무슨 마감하는 날이라고 하면은 꼭 무슨 저기 실적에 쫓겨서 하는 그런 마감처럼 들릴 수 있어서 오해할 수 있지만 저희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마감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감을 하면서 여러분은 과연 달력에 정해놓은 30일과 31일에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죠? 내가 25일 정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20일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내 마감 시간 스스로 정해서 능력을 극대화하자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 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감 시간을 20일로 잡았다면 앞에 1일부터 30일까지 잡았던 그 시간의 밀도와 1일부터 20일까지 잡았을 때 시간의 밀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농축된, 훨씬 더 고밀도의 시간을 여러분 사용할 수 있겠죠. 결국은 여러분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자,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게 이제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2020년에 서울대의 김난도 교수팀이 매년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의 트렌드, 소비자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책을 내요. 거기에 보면은 트렌드 코리아 22에는 라스트 필 이코노미나 스트리밍 라이프나 퍼스널라이제이션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 라스트 필 이코노미는 최적화, 스트리밍 라이프는 물 흐르듯이 이거 사실 공유 경제에 대한 의미인데요. 그다음에 뭐 개인화, 그다음에 스페셜화, 그다음에 올드 피플 리드 액티브라는 얘기는 58, OPAL. 예, 여기 이제 그 얘기인데 58이 이제 보석 이름이거든요. 결국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소비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58이에요. 자, 컨비니언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편한 게 프리미엄한 거다라는 세대로 바뀝니다.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다 이제 복잡한 거 싫어하죠. 내가 자기 전에 주문을 하면 아침에 눈앞에 뭔가 와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기다리고 싶지 않은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서 커피 주문을 하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받아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편한 게 프리미엄 시대였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을 2020년도, 즉 2019년도에 김남도 교수팀이 서울대 교수팀이 예측을 해 트렌드 코리아를 책을 냈습니다. 자, 근데 과연 2020년도의 이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이 트렌드를 본인들이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주도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이게 트렌드예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도한 건지 주도가 된 건지 정말 잘 표현한 건지 잘 예측을 한 건지는 딱 이번에 코로나가 와보니까 알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됐죠? 예, 이제 뉴 노멀 시대가 왔어요. 불과 6개월 전에 어떤 기준과 6개월 이후에 지금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즉, 어제의 정답과 예측이 오늘은 오다는 시대가 온 거죠. 굉장히 시간은 빨리 갑니다. 변화가 그만큼 빨라요. 그때 김난도 교수팀이 2020년도에 예측했던 트렌드가 지금 코로나 이후는 많이 틀려졌고 많이 변해졌어요. 왜? 일부는 개인화가 됐고 특성화가 됐고 일부는 맞지만 사실은 공유화라는 개념에서 지금은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왜? 개인화가 더 이제 되는 거예요. 비대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화. 예. 바로 접촉하지 않고 대문 앞에 내가 혼자 사는 대문 앞에 와 있는 거.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뉴노멀 시대가 이제 온 거죠. 어제의 정답과 예측, 오늘은 이제 오답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시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우리 고대 원시인로부터 뭐죠? 뭐 네안데르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잖아요. 호모사피엔스 거쳐서 현대인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천이 오면은 우리도 이와 같은 급작스럽게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를 기본으로 적응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빠른 시대에 산다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예, 묻혀질 수밖에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석적 사고, 고정관념, 직관적 사고,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분석적인 사고, 고정관념, 직관적인 사고를 우리가 조금은 이제 유연한 사고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재성 사님 고향이 대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대전 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집이 서울인데 대전 가서 술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2010년도니까 술을 먹었는데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근데 딱 보니까 현금이 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택시를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데 서울에 갈 수 있는 만큼만 좀 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대전에 있는 택시기사가 분명히 가면은 다시 공차로 와야 되는데 빈차로 와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너무 늦으니까. 뭐 일반적인 것 같으면 싫습니다. 아니요. 딴 사람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은 일단 탈합니다. 그래서 그 취객을 태우고 운전하면 서울 쪽으로. 근데 서울 쪽 가는 게 아니고 톨게이트에 차를 딱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는 서울 방향으로 가는 게 딱 세우고 나서는 차를 봅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번호판이 찍힌 택시를 잡습니다. 빈차를. 왜? 그 안에는 서울에서 이제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도 있으니까. 그래서 택시 기사를 잡고 서울 가는 서울 택시 기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손님이 지금 10만 원을 내놨는데 내가 5만 원을 갖고 당신이 5만 원을 가지셔. 당신 어차피 올라가는 게 빈차로 올라가는데 5만 원 받고 올라가면 얼마 주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손해볼 이유가 없죠. 콜이죠. 이 사람도 대전 그렇게 크지도 않은 도시 만 원이면 올 거리를 5만 원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개이득이 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연한 사고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회사에서 손을 닦습니다. 요즘은 손을 좀 많이 닦죠. 손을 닦아요. 손을 막 닦는데 개수대가 3개가 있어요. 막 닦아요, 손을.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손을 닦으면서 고체 비누가 옆에 있어서 고체 비누를 썼단 말이죠. 근데 마침 제가 이렇게 막 닦는데 고체 비누가 저쪽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첫 번째 닦고 있는데. 그래서 딱 보니까 고체 비누 누르고 습관적으로 제 손이 가죠. 그래서 옆에 있는 어느 분에게 저기 비누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거기 있잖아요. 그 앞에 거 쓰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몰랐는데, 알았는데 액체 비누 이 통이 딱 제 앞에 있는 겁니다. 저는 어디에서 씻건 간에 항상 고체 비누만 씻었어요. 기능엔 전혀 차이가 없죠. 근데 습관적으로, 즉 직관적인 사고로 저는 계속 고체 비누를 찾습니다. 왜? 내 앞에 바로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액체 비누가 이렇게 나오면 있는데 습관적으로 저는 직관적인 사고를 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냥 고체 비누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상담과 복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고 유연한 사고를 말씀드리냐면 이런 이유죠. 상담에 앞서서 상담하는 리더 입장에서 내가 진정으로 적당한 시점에 있는지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 받는 분, 그죠? 내가 상담을 해드리는 리더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더 입장에서 뒤에 나오면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어느 정도 그 상담을 요청하는 분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먼저. 그리고 내가 일단은 긍정적인 자세를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연한 사고를 생각하고 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 무슨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술을 먹었어요. 입에서 술 냄새를 풀풀 나는데 파트너는 상담을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미팅 끝나고 오늘. 자,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물론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가 내가 진정으로 유연한 사고를 하고 있는가, 그죠?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물론 술 냄새 나는 거는 빨리 조치해서 어떻게든 뭐 우리 열심히 우리 가글이 있으니까 가글하고 마우스프레스 뿌리고 뭐 커피 한 잔 먹으면 어쩔 수 있겠죠. 그죠? 단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하고 상담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분의 상황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예,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전달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100을 얘기하면 10가지를 얘기하면 우리 파트너 10다 알아들을까요? 아니랍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달률은 최대 70% 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100% 이해하게 만들려면 150% 이상을 줘야 한답니다. 150% 이상. 그죠?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상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상담과 복지의 특징은요,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룰이나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스폰서가 본인의 경험치를 공유하는 건데, 그죠? 우리 비즈니스의 어떤 그런 그 엠블럼도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상담과 복제가 A 스텝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예요. 그 스텝 바이 스텝에 하나하나 다 모든 게 다 그 상담과 복제가 중간중간 껴있는 무슨 역할을 한다? 네, 윤활유 역할을 하는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수시로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죠? 자,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열정으로 이제 사업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예, 저를 소개한 분이 뭐 성공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제가 오임을 들어보니까 철학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뭐 유사함을 떠나서 내가 뭐 도전해 볼 만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하면서 도전해 볼 만한 일인 것 같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와 막상 시작할 때 틀린 거예요. 자, 내가 어디를 가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지. 1시간 걸려. 예, 차를 타고 가야지. 집에서 생각을 하고 딱 나왔더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 가야죠. 예, 안개등 끼고 가야죠. 예,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안 나오지? 예. 가긴 가야 하는데 누가 손을 내밀고 함께 가준 사람이 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예. 사실 비즈니스가 그래요. 저희 아내 비즈니스가 함께 가긴 가는데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날 받아주는 시스템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담은 함께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물론 그 조건이 좀 있죠. 왜 잘 안 눌러지네요. 예. 돌려야 되네, 이제부터. 제 상담이 이제 필요성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상담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의 효율적 증대와 성장 지향적인 변화를 위해 도움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상담을 하면서 꿈과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데 이때 스폰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할 때는 항상 그분과 나의 꿈이 공유가 돼야 돼요. 최소한 내 파트너의 꿈을 공유할 줄 아는 게 스폰서의 기본적 역할입니다. 그냥 상담해야죠. 자, 이번 달 목표, 다음 달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뭐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은 왠지 몸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지죠. 그죠? 그거보다는 먼저 꿈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한 다음에 근데 꿈과 비전을 공유한다고 해서 하는 꿈이 뭐예요? 아, 그 꿈 나도 좋아요. 나도 그 같이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좋지만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지만 유연한 사고, 그죠? 항상 이렇게 직진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면서 그런 어떤 내가 당신의 가는 길에 함께 동반자 역할을 해줄 거예요. 항상 함께 해줄 거예요 라는 그런 비전, 그런 꿈, 그리고 당신의 꿈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꿈 이런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하죠. 물론 비즈니스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 보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왜? 근데 내가 비즈니스를 안 해도요,
학교를 내가 만약에 다녀도 꼭 시험기간만 되면 어머니가 아프고, 시험기간만 되면 동생이 아프고, 시험기간만 되면 집에 무슨 일이 있고 그래요. 그거는 시험기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 일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는데 시험기간이 그 겹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중에 문제가 없는 날은 없어요. 계속 문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경중화를 따지는 데 마음이 문제인 거지, 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어떤 본인의 어떤 사업적인, 본격적인 문제를 상담하기보다는 본인의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자꾸만 너무 이렇게 가시화시키고, 그거를 이렇게, 어, 뭐랄까, 침소봉대해서 이렇게 너무 크게 그 표현을 해서 그게 오히려 사업에 가로막이 되는,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공감할 수 있는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방안 논의.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그죠? 시간 활용 너무 중요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먼저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다 파트너가 있고 스폰서가 있잖아요. 저도 파트너가 있고 스폰서가 있어요. 제가 조대은사님께 요청하는 길은 지난주 토요일 날도 미팅이 끝나고 제가 먼저 이제 가서 상담을 하고 유민사람하고 제가 상담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장소 이동했는데, 행사를 뭐 약속 있어서 이동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전화드리고 내가 먼저 요청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가로 열고 써놨는데, 스폰서와 함께하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특히 조대현 사장님은 그런 것 같아요. 조대현 사장님 옆에 항상 함께 있으면 지나가듯이 얘기해요. 사장님 그거 뭐 있다? 다음 주에 뭐 있다? 뭐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공식으로 알려도 줘요. 알려주시는데 함께하면 더 빨리 제가 받을 수 있고 더 자세히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그 스폰서의 어떤 프로모션이나 그 정보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또 뭔가의 부탁도 드릴 수가 있고, 그죠? 그 스폰서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는 내가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꼭 정말 중요합니다. 벌써 스폰서가 사장님 상담합시다 라고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미 나는 좀 뒤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뒤처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일단 마음이 내가 먼저 요청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열심히 하고 적게를 떠나서 나의 마음을 스폰서와 인터액티브하게 반응을 하면서 교환을 하면서 서로 목표를 공유하고 그런 상담을 진행한다는 게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길이면 내가 먼저 내미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먼저입니다. 예. 자, 상담의 종류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상담 플랜 미팅. 그 다음에 사업 초기에는 명단 상담도 하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상담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열정 및 욕구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상담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폰서는 이럴 때 본인 스스로가 먼저 열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에 임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다운돼 있는데, 그죠? 파트너가 열정을 요구하는, 내가 그 열정을 고취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면, 그럴 때는 피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다음에 좀 더 내가 더 길을 더 원복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죠. 진심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뒤에도 썼는데 상담은요, 상담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생사가 한 방으로 끝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한 번의 상담으로 내 파트너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확 죽여줘서 열정을 이렇게 받아서 내일부터는 아주 그냥 씩씩하게 나와서 열심히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라는 욕심, 과한 거예요. 한 번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따발점 같은 그런 어떤 속도와 그 다음에 아주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갖은 내가 그 아름다운 그 표현을 써가면서 파트너와 상담을 임한다 하더라도 풀리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풀리려면은 이미 풀려 있는 거고, 상담은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파트너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다면 이미 그 파트너는 그 상담의 해결책을 알고 와요. 대부분 다 몰라서 오는 게 아니고 알고 옵니다. 그럼 왜 와요? 확인하러 옵니다.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제가 여태까지 상담해 본 결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스폰서가 굳이 얘기하지 않고 질문만 몇 번 던져도 본인이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상담을 내가 스폰서랍시고, 내가 이거 한 방에 해결한답시고, 그냥, 예, 한 시간 동안, 예, 막 그냥 목이 쉬어가면서 얘기한들, 결국은 그 사람 답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답을 내가 맞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답과 상반의 답을 내놓으면, 결국은 표정이 일그러지고 어떻게 돼요? 예,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결국은 내가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번 해결하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 그죠? 특히 관계에 대한 상담이 있어요. 관계에 대한 상담은 우리가 사람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입니다. 아무리 기분 좋고 아무리 선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기분 나쁠 수가 있고 조금 유감일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 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질투심도 생길 수 있어요. 왜? 나랑 똑같이 사업한 사업자인데 나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아니, 한국암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예, 너무 많은 사업자들이 같이 얼굴 보고 한다는 거, 형제그룹이. 그래서 저분이 나랑 비슷하게 무대에 올라갔는데, 지금 먼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예, 굉장히 약점입니다. 미국암이 그럴 수가 없거든. 둥도 떨어져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럴 때, 예, 관계에 대한 비즈니스.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최영호 사장님이랑 지난번에 만났는데, 지나갔는데 인사인데, 인상을 쓰고 지나가고 인사도 안 받았어요. 저 사람 나한테 불만이 있을까요? 저 사람만 보면 재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한단 말이죠. 스폰서한테. 이재용 사장님한테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럼 이재용 사장님이 얘기를 하겠죠. 그죠? 뭐 이렇게, 저 사람이 얼굴이 원래 저래도 심성은 그렇지 않아요. 말해보면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관계에 대한 부분 상담은 굉장히, 예, 어, 좋은 상담이고, 뭔가 이런 역학관계에 대해서 정말 잘 사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 한 곳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관계에 대한 부분 상담은 한 곳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같은 경우에 이재용 사장님이, 맞아요. 최영호 사장님 원래 저래요. 원래 저렇단 말이니까요. 꼭 저렇게 인사를 안 한다니까요. 예? 꼭 저렇게 인사를 안 하고 다녀요. 원래 저런 사람 아닌 줄 알지만 저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내가 당신 말이 옳아.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저는 죽이려면 되는 거겠죠. 예. 제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저분에게는 나는 나쁜 사람으로 돼 있고 인사 안 받는 사람으로 비춰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무슨 소리인지 아마 이해를 다 하실 겁니다. 관계 부분에 대한 상담은 정말로 예, 원리에 입각해서 예, 어떻게 치우치지 않고 유연한 사고가 정말로 필요한, 그리고 어느 정도 핀이 있는 분이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상담의 종류를 좀 알아봤고요. 자, 플랜 그 상담을 받는 입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물론 뭐 긍정적인 자세가 기본인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은 자유롭게 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인터액티브.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쌍방향으로. 그리고, 어, 사업적인 상담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어, 제발 상담하면서 스폰서의 얼굴만 쳐다보지 마세요. 상담은 내가 지난달과 지난주와 어제 지난번에 했던 무엇다 어떤 일을 먼저 내가 스폰서와 상담을 합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와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제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오픈을 했고, 그분하고 사업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퀵 OM을 했고, 이런 부분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질문을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불었는데, 이런 질문을 답할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직장은 바쁘고 어머니가 아프세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팔로우를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행동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풀기가 쉽겠죠. 자, 상담이 이렇게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상담이에요. 상담은 공허하게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상담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내가 행동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정말 우선적으로 점검하시고 공유해 보시고 어떻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스폰서의 경험치를 공유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발 말씀드리지만 상담자에 나가서 스폰서 얼굴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스폰서에게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스폰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상담하시는 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응원해주는 사람이 최대의 무기라는 말을 제가 하는데 왜 제 상담
중간에 이걸 끼웠냐면 상담하는 자세는요, 응원하는 자세예요. 응원하는 자세. 네. 내가 누군가를 응원해 본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를 예전에 한번 응원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포츠 스타를 응원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그 팀이 아니고 개인적인 부분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응원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응원해 준 경험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그 느낌으로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다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공한 사람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왜? 어느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아낀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을 응원한답니다. 응원한답니다. 배려하고 아끼고 응원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의 무기가 누구냐면 응원해주는 사람이 최대의 무기예요. 이퀄은 여러분 스폰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최대의 무기예요. 네, 아시겠죠? 자, 플랫 미팅은 뭐 상담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면은 특히 여성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30분은 개인적인 얘기고 15분은 가정사고 나머지 15분 가지고 1시간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대현 사람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20분이 채 안 돼요. 제가 사업적인 상담, 순수하게 사업적인 상담으로 지금까지 조대현 사람과 1시간 이상 상담한 적이 없어요. 사업적인 것만, 플랫 미팅만 1시간 이상 상담해서 먼저 딱 30분 농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서운할 때도 있었고 좀 아쉬울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하다가 조금 더 진지해지려고 하는 조대현 사람이 이렇게 벌써 이제 집중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근데 조금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해보니까. 30분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 횟수는 최소한 한 번 이상, 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그거는 뭐 정하는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최소한 한 달 이상은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하시라는 거. 그죠? 그죠?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너무 길어도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밤 새워서 상담도 해봤어요. 저녁 9시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술 안 먹고 상담만. 네,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상담만. 네, 네. 그분 사업 안 합니다. 네, 그 중요한 겁니다. 왜? 상담이 길다고 효율적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죠? 30분이면 좋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죠? Y에 대한 부분도 터치하는 게 굉장히 좋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매달의 목표도 좀 중요하지만 그 매달의 3월 달이나 12월 달이든 어쨌든 전체 회계연도 목표의 일부분을 가지고 또 전체 회계연도에 대한 전체 플랫 목표에 대한 것도 리마인드 한번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이건 정말 까먹으시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자세히 파다 보면은, 예, 나무만 볼 수밖에 없어요. 숲을 못 봐요. 결국은 막 진행하다 보면은 상담 끝나고 전체 플랜을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상담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아. 예, 실수한 거죠. 그죠? 그런 실수를 하기 전에 내가 어찌 보면 내 파트너의 인생을 내가 도와주는 거고, 내가 말 한마디에 그 파트너의 인생이 방향이 바뀌고 각도가 바뀌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후원 및 소비자 리스트에 대한 점검. 이거는 전업자와 부업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바뀐 거예요. 그죠? 소비자를 어떻게 팔로우하고 있는지, 한번 주문받고 본인의 로얄티 있는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분의 굉장히 노하우가 굉장히 스스로 노력해서 굉장히 소비자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액션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보이고 있다면 그건 스폰서가 결정을 해서 업라인한테 얘기해서 이런 걸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강의실로 또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을 또 인커리징 시키고 또 그분을 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운도 북돋아 주고 하는 부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업자로서 어느 정도의 소비자 리스트를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해서 목표는 스스로 세우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작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과다고 생각하면 그때 스폰서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상황에 따라 굉장히 이건 정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다 좀 틀려요. 그죠? 그래서 다만
소비자 리스트와 후원 리스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아마 스폰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준비하세요? 뭐 사세요? 명단 적어보세요. 뭐 이분 한번 후원해보세요. 이분 만나보세요. 즉 실천하는 게 가장, 이 비즈니스는 즉 실천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표본이고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조대원 사장님이 즉 실천의 대가예요. 뭐 좀 부탁드리면 그래? 전화 바로 들고 바로 전화하세요. 예.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즉 실천의 여러분이 돼보세요. 즉 실천한 여러분. 그죠? 예. 자, 스폰서로부터의 명확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데 과연 여러분은 스폰서가 피드백을 해줬을 경우에 그걸 잘 들을 수 있는지 그 정도의 어떤 경험이 쌓이면 정말 파트너로서 또 평생 동반자로서 친구로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샌드위치 피드백의 방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업에서 많이 쓰는데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샌드위치 피드백을 정확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어, 기업에서는 아까 제가 인사효과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연말에 인사효과를 하면은 아주 피가 튀깁니다. 왜냐하면 A, B, C 평가가 있어요. A, B, C 평가. A를 주는 사람이 있고 B를 주는 사람이 있고 C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A, B, C에 따라서 연봉이 틀려요. A와 C 연봉 차이는 이게 몇 년 쌓이다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 자, 그러면 누구나 다 A 받고 싶어 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 C를 받았어. 그럼 내가 C 이유인, 내가 왜 C인 이유를 그 팀장한테 듣고 싶겠죠? 그럼 팀장은 얘 C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네가 왜 C인지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럼 그냥 가겠습니까? 준비를 하고 가겠죠? 그죠? 그때 원래 나온 거예요, 샌드위치 피드백이. 이건 기업에서는 예전 버전이에요. 기업에서는 예전. 그래서 칭찬을 먼저 하고, 야, 넌 이거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정말 잘해. 근데 말이지, 이건 조금, 다 잘하는데 요거는 조금 약해 보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왜? 약해 보이는 거를 크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얘가 싫어하는 걸 내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메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메는 더블 샌드위치 피드백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뒤에 칭찬을 막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1%, 2%, 5%에 관한 한 그분이 좀 고치면 좋겠다는 부분을 아주 그 칭찬에 섞여서 그냥 아주 예, 기분 좋을 때 웃고 있을 때 쓱 꺼내보는 거죠.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이 또 이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경우 되게 빠릅니다. 근데 이거를 사업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약하신 분들은 본인을 블레임하는 줄 알아요. 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줄 알아요. 그 오해를 하세요. 비즈니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C인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네가 B로 올라가려면 이거 해야 될걸. 네가 다음에 A로 올라가려면 이만큼 더 해야 될걸. 너 지각 몇 번 했잖아. 자, 통계 다 나오잖아. 이만큼 해야 될걸. 자세 더 좋아야 될걸. 근태 더 좋아야 될걸. 실적도 좋아야 될걸. 너 내 말에 그렇게 딴지 걸면 안 좋을걸.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 아미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플랜 상담을 하는 스폰서 입장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코칭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코칭 기법. 코칭이 뭐냐면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코칭은 티칭이 아니에요. 코칭은 질문하면서 인터액티브하게 그분 스스로 내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분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정답,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답이 너무나 치우치면 스폰서 입장에서 그 답이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공유하는 거. 기본이 뭐냐면 경청이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 그게 바로 이런 대화법을 사용하는 게 코칭이에요. 근데 잘 코칭을 하다가 마무리는 티칭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상담이. 코칭을 잘 했어요. 질문을 하시고 본인의 목표를 본인의 속을 이렇게 그 집어내서 나 이 목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걸 또 못 참고 마무리로 티칭을 한 30분 또 합니다. 예. 그거는 물론 스폰서도 이 비즈니스를 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그리고 오래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퍼펙트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코칭이든 티칭이든 서로 인터랙티브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스폰서 입장에서 코칭 기법을 조금 더 사용하시라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이 상담을 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들어놓으면 내가 여러분 자식과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요, 특히 사춘기 애들은요, 내가 먼저 부모가 직관적으로 너 이거 했지?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빈정상했어요. 아니, 너라고 들어가는 순간 이미 눈빛을 째려보고 있어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했니? 최소한 했니라는 거 물어보는 것도 공손하게. 예,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요. 공손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방에 놓고 안 하고 들어갔다가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문 닫고 나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코칭과 티칭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티칭은 누구나 합니다. 코칭은 예, 경청하고 질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예. 맨 마지막에 대한 내용, 상담에서 결론을 낼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굳이 결론 낼 필요 없어요. 그날 결론 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대답을 못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고 내가 내일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은 조대현 사장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사장님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사장님이 굳이 사장님이라고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면 제가 조대현 사람한테 밝히지 않고 한번 물어보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만 하고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번 얘기해보고 한번 도움을 받아볼게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또 어떤 좋은 솔루션이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결론을 낼 필요 없다는 거죠. 절대 없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리더는 상담 전에 내일 상담이 있다면 나는 오늘 밤 그 파트너에 대한 생각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엄청 많이 하고 내가 그분에게 특히 칭찬거리, 내가 무엇을 칭찬해 줄 것인지, 그 다음에 반드시 전달할 거리, 그 다음에 자료, 뭐 이런 게 있으면 준비하고. 이게 바로 리더의 해야 할 일입니다. 상담 전에. 네. 목표는 제가 좀 스킵을 할게요. 왜? 목표는 어떻게 해요? SMART, SMART.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고 달성 가능해야 하고 조금 더 관련성 있고 좀 타임 리밋이 있는 좀 타임 프레임이 있는 기한이 있는 제한이 있는 마감 시간이 있는 그런 목표로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 피부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약속이 될 수 있고요. 미팅이 될 수 있어요. 미팅이라는 거는요. 요즘은 비대면의 시대잖아요. 결과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1대1 미팅을 하고 있느냐. 요즘은 1대1 미팅의 수가 내 볼륨과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큼 많은 1대1 미팅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미 아메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내가 팔로업 중에는 1대1 미팅이 진정한 1대1 미팅이겠죠? 하지만 오픈하지 않고 1대1 미팅을 해도 그건 1대1 미팅 쳐준다 이거죠. 그걸 얼마나 많이 하고 누구와 하고 어떻게 약속을 잡고 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당월 목표로서. PV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목이 복제와 아니, 상담과 복제예요. 제가 상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 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에요. 제가 상담한 만큼 복제는 이렇게 시간을 오래 걸려서 얘기할 수 없겠죠? 시간 다 끝났는데. 자, 두플리케이션, 복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멘토를 복제하려고 노력하고 사업적 기준에서 리더가 되려고 배우면서 우선하다. 뭐,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제가 드리고 말씀은 이거예요. 자, 복제가 두플리케이션이에요. 자, 모방이 이미테이션입니다. 자, 여러분, 아메 비즈니스가 카피캣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네, 두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미테이션은 왠지 무슨 티가 나요? 예, 싼 티가 나요. 보통 이미테이션은, 예, 영영사전을 찾아보거나 한다면 거칠해. 겉모양을 모방하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예, 그렇게 해요. 흉내내는. 즉,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폰서와 업라인에 어떤 그 사업적인 DNA, 사업적인 비헤이비어, 태도, 유전자, 사업적인 노력, 버릇, 그런 부분을 복제하셔야 되고, 그분의 겉모양, 그리고 내가 그분의 어떤 속마음을 배제한 채, 그분의 그냥 그 겉에 보이는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시면, 그거는 모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일요일마다, 저녁에 저희 파트너들하고 사이드 분들하고 이제 독서 토론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가장 정신적으로나
제 어떤 뭐랄까, 소울면으로, 그쵸. 소울이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면으로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책도 읽고 많이 생각도 많이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딱 1시간 하는데 그 1시간이 제가 제 파트너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들어보고 제가 또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그분도 저를 모방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도 저를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려요, 여러분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 스폰서 파트너끼리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면 이런 모방이 아닌 복제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왜? 독서 토론을 하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아, 어떻게 자라왔구나. 얘기도 어렸을 때 얘기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자라왔고, 사고방식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성인이잖아요. 복제한다고 해서, 제가 지나가다가 컴솔 앞에서, 아, 여기가 뭐 가래 껴가지고, 탁 힘을 뱉었어요. 그거를 저기 오늘 최유정 사장님 강의하셨죠? 최유정 사장님 딱 봤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뭐 침을 뱉네. 최유정 사장님 복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침을 뱉지? 침 뱉는 것도 복제해야 되나? 물론 아주 장난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에서 상식적이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해서 복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폰서가 좀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성인 기준으로 스탠다드 기준으로 여러분이 뭐예요? 네, 이성적으로 보시면서 복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의 강의가 끝났는데요. 정체와 노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대요. 사람의 노화가 이 뇌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게 있는데 전두엽에게 쪼그라들면서 사람이 소심해진답니다. 소심해지면서 마음이 소심해지니까 내가 나서지도 않고 말도 작게 하고 뭔가 새로운 일도 잘 하지 않고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에 대한 보호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체도 똑같습니다. 다 노인은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시작된다고 해요. 노화도 내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체도 마음에서 시작돼요. 내가 정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이 뭐가 돼요? 네, 현실이 되는 거죠. 조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려는 마음보다 좀 하나라도 더 가져보려는 마음을 가져보자라는 게 제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사업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제가 참 힘든 부분이 여유자작, 우유부단 그런 분들이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파트너든 후원하는 분이든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본인이 마음속에 갈등을 해요. 그리고 갖고 있는 걸 유지하려고만 해요. 주먹이 보이시잖아요. 절대 여러분이 예, 이렇게 볼펜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바닥에 있는 거를 줍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는 놔야 돼요. 여러분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절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유지를 하되 내가 하나라도 뭔가 더 가져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몇 개는, 그죠? 몇 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내가 새로운 게 유지하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져보려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한 가지 이 사업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담은요, 이게 기본이에요. 서로 배려하는 문화, 경청하는 문화입니다. 아메비지스는 복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플리케이션. 스폰서의 성향과 이런 부분이 복제가 됩니다. 복제가 돼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됩니다. 내가 성격이 급하다면 내 파트너들도 성격이 급하게 됩니다. 되는데 이거를 문화로 좀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성인이잖아요. 스폰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성인 기준으로, 그죠? 성인이기 때문에, 절대 스탠다드 기준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거는 복제할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여러분 사업에 유리한 복제하면 됩니다. 단, 그 문화에 대한 부분, 서로 배려하고 경청하는 문화, 절대 빠르게 움직이고 상담이나 이런 변화는, 상담이나 이런, 이성적인, 생각적인 변화는 절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해결이 안 돼요. 상담을 했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담하고 나서 내가 목이 이렇게 강의하듯이 목이 아파오면 그거는 그렇게 성공스러운 그런 상담이라고 볼 수 없어요. 들어주는 게 상담입니다. 제가 홍수연 사님 말씀을 많이 들어드렸거든요. 전 좋은 상담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방에 바뀌지 않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드릴게요. 이건 아마 성인 동화예요.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해하고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야, 저 나그네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나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그래서 바람이 먼저 확 강풍을 내밀죠. 그때 어떻게 돼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오히려 옷을 여미면서 더 안 벗기려고 안 벗어지려고 다 여미면서 붙잡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해가 야 비켜봐 내가 해볼게. 따뜻한 해를 바람을 지우고 따뜻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제서야 나그네가 어유 덥네 그럼 사사히 서서히 옷을 벗습니다. 아미 비즈니스는 상담은 특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상담의 효율은 리더가 정확한 상황 판단하고 사고의 유연성을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효율성은 올라갑니다. 예. 그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상담하시는 분은. 그죠? 자, 누가 먼저 변해야 될까요? 예. 내가 먼저. 스폰서와 파트너 구별 없이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아우, 내 파트너는 변화하기가 참 힘드네. 아, 우리 스폰서는 이걸 너무 변화가 안 해. 물론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만 내가 먼저 변화하려고 하면은 가장 그게 좋은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야 안젤루라고 그 미국에서 흑인 여자분 3명 중에 그죠? 오프라 윈프리 포함해서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시인이기도 하고 뭐 배우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뭐 인권운동가이기도 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과 행동을 잊을 것이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상담할 때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과 함께 옆에 있어 줄 거예요. 항상 함께 할 겁니다.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만 한다면 정말 좋을 결과를 얻을 거예요. 자, 9월 달에 이제 브론즈 이제 빌더가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자,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의 보너스를 꼭 받아가실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시면 될 겁니다. 뭐예요? 느낌을 주시라는 거죠. 또 상담을 받는 분은 느낌을 받는 거고요. 그죠? 느낌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상담의 내용이지 다른 미사여구와 그런 강력한 어떤 메시지는 크게 효과를 못 봅니다. 왜? 강력할수록 상담은 아까 바람 얘기 드렸죠? 예, 절대 베낄 수 없어요. 오히려 파트너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그 답을 스스로 더 깨우치게 그게 맞다라고 여기는 질문과 예, 경청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네, 상담입니다. 예, 오늘 4주간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좀 길어졌어요. 내용이. 상담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언제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